네, 안녕하세요. 코난과 김평원의 오디오월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음악을 재생하고 우리가 듣는 이런 과정에 대해서 좀 더 거시적인 이야기부터 좀 시작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수동적으로 듣는 입장, 그리고 스피커에 대해서는 스피커에 뭐 측정된 어떤 수치라든가 스펙이라든가 뭐 주파수 특성 이런 것들을 보고 뭐 그러잖아요. 근데 사실 아무리 측정치가 좋다고 해도 사실 그 측정 마이크가 아니기 때문에 사람은 사람의 귀로 듣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상당히 좀 재밌는 여러 가지 좀 이론들이 많아요. 제가 아는 후배 중에 한 명이 이제 의사인데 그 친구가 그러니까 환자들이 듣기 좋은 음악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 그래서 음향적인 이야기를 막 이렇게 한번 좀 연구까지는 아니고 좀 공부를 해본 적이 있는데 사람이 음악 그 소리를 듣는데 그 과정이라는 게 일단은 귀가 있잖아요. 귀 속으로 들어가면 고막, 그 다음에 뇌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기저막 쪽을 자극해서 이제 여러 가지 주파수를 사람이 인지하게 돼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연구를 했던 여러 가지 여러 사람의 이제 과학자들도 있을 텐데 오늘 소개해 드릴 사람은 독일의 조셉 망거라는 박사예요. 조셉 망거 1929년인가 출생이고요. 몇 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아쉽게도 2016년인가 돌아가셨어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거의 90 가까이 천수를 누리신 것 같은데 이분에 대해서 김 편님 좀 알고 계시는 거 있나요? 그러니까 이분은 1968년부터 네. 기존의 스피커들이 원음과는 정말 동떨어진 소리를 낸다. 네. 왜곡시키고 없는 소리를 내고, 그러니까 자기가 소리를 내고. 그렇죠. 그 말은 뭐냐면은 원음과는 동떨어진 소리라는 거잖아요. 네. 그래갖고서 그때부터 이제 이쪽 분야를 파고 들어간 거죠. 네. 그래갖고 68년서부터 차츰차츰 연구를 계속 하다가 네. 1974년에 드디어 MST, 네. 망고 사운드 트랜스듀서라는 정말 특허받은 네. 이 망고 유닛을 개발을 했는데 지금 보이시는 이 별 모양 안에 이 전체 유닛이 네. 그 MST부터 네. 발전해온 진화형 네. 그런 유닛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망거 박사는 기본적으로 스피커 제작자이기 이전에 어떤 사운드, 그러니까 음향 인지 관련된 그 학문에 있어서 일종의 연구자예요, 보면은. 그렇죠. 예, 그래서 실제로 보니까 예전에 이제 망거 사운드 트랜스듀서 이 유닛의 어떤 오리지널이 되는 이런 유닛 개발하고 뭐 이런 그 연구 성과를 인정받아서 독일의 그 발명가 무슨 협회가 있는데 그쪽에서 그 디젤 메달이라고 예. 예, 그런 쪽에 많은 그 성과가 있는 연구자들한테 주는 그런 기업가들한테 주는 상인데 그것도 좀 받았더라고요 보니까. 네. 예. 그러니까 독일에서는 정말 존경받는 과학자. 네. 그러니까 엔지니어 이전에 과학자로 지금 인정을 받고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그 딸이 현재 이 망고 오디오의 이제 네. CEO 대표인데 네. 이분 역시 몇 년 전에 25주년 근속을 받았을 네. 정도로 그러니까 망고에 정말 투신해서 지금의 현재 망고를 이끌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 조셉 망거 박사가 평생을 바쳐서 연구한 이 망거 드라이브 유닛, 이 유닛이 왜 왜 이렇게 대단한가? 해외에서 그렇게 평가를 많이 받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죠. 일단은 여기 보이는 겁니다. 이게 별 모양으로 생긴 이 유닛인데 기본적으로 내부에 보면 중앙에 이제 보이스 코일이 아주 얇고 긴 보이스 코일이 담겨 있고 이게 해외에 이제 제가 찾아보니까 뒤쪽에 보면은 요만한 마그넷 네오디뮴 네. 1.32 테슬라 정도의 굉장히 강력한 자력을 가진 그 네오디뮴 마그넷이 한 15개인가가 붙어 있어요. 네. 다닥다닥. 이게 이게 정말 뭐 리본도 아니고 그냥 동축도 그렇죠. 아니고 플레인지도 아니고 다이내믹 드라이버는 더더욱 아닌. 그렇죠. 김 편님, 이 드라이브 유닛의 어떤 그 원리, 설계 원리가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평판이고요. 그리고 콘형이나 도명 진동판에 있는 뭐 서스펜션, 뭐 엣지라고 하는 뭐 서라운드 뭐 이런 거 전혀 없고요. 아무것도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거의 세계에서 유일무이한 진동판 구조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플레인지에다가 동축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보이는 유닛은 정말 하나이지만은 네. 가운데에서는 고음이 나오고 그 주변 둘레에서는 저요. 중저음이 나오고 네. 그렇죠. 그래갖고 얘 유닛이 이론적으로 원래 얘가 낼 수 있는 거는 80Hz에서 40kHz. 네. 하지만은 지금 이 Z1 모델에서는 요 밑에 거는 일반 콘우퍼예요. 네. 예, 8인치 카본 페이퍼 콘우퍼와 크로스오버를 360Hz에서 끊었어요. 네. 그러니까 360Hz 이상부터 40kHz까지는 네. 이 망고 유닛이 전부 담당을 하는데 거의 그 진짜 중요한 대역은 그렇죠. 거의 다 민감한 대역은 이 망고 유닛이 그렇죠. 재생한다고 봐야 돼요. 360Hz 이상을 플레인지로 커버하는 게 이제 망고 유닛인데 네. 다른 동축 유닛하고 또 다른 거는 그 안에 특정 크로스오버 주파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냥 자연스럽게 요 가운데 부분에서는 고음이 나오고 네. 그 둘레에서는 중저음이 나오는데 여기 외관상으로 딱 두 가지가 눈에 띄잖아요. 하나는 별 모양의 네. 요 이제 어떤 댐핑 네. 이 디자인 네. 그리고 요 네 개의 코일 네. 이 와이어잖아요. 네. 요걸 이제 설명을 드리면은 호수에 돌을 돌을 던졌을 던지면은 이렇게 동시번상으로 퍼지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 퍼지는 건 고음. 네. 나중에 이 가장자리에 닿는 거는 중저음이다 생각하시면 되는데 네. 얘가 가다가 가장자리 맞고 다시 안쪽으로 몰릴 수가 있잖아요. 아, 그렇죠. 그거를 막아주는 즉 댐핑 역할을 해주는 게 요 별 모양의 네. 어떤 그 디자인이고요. 그다음에 여기 이제 딱 90도 90도 나눈 이 네 가지 코일은 안에 있는 보이스 코일이 두 조가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 조에 플러스 마이너스 두 개 개씩. 코일이 필요하니까 이걸 이제 겉으로 뺐는데 아까 이제 코나님이랑 쉬는 시간에 좀 얘기를 나눈 거는 네. 이 바깥에 이 코일을 바깥으로 빼는 거는 이게 워낙 얇은 평판이기 네. 때문에 뒤에는 아까 15개의 자석이 붙어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집어넣을 공간이 없기 때문에 네. 바깥으로 뺀 것이 네. 상당히 이제 어떤 디자인 그런 네. 설계에서 오는 어떤 필연이었다 그렇게 네. 한번 이제 생각을 했었고요. 네. 그래서 이 유닛 자체가 360Hz 이상을 내는 풀레인지 평판 망거 유닛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 이게 일반적으로 뭐 저희가 다양한 스피커 리뷰하면서 다양한 드라이브 유닛의 형태들 많이 소개하고 그랬었잖아요. 일반적인 뭐 다이내믹 드라이버, 뭐 트위터라든가 그다음에 리본, 뭐 평판 뭐 이런 유닛들 뭐 이런 것도 설명드렸는데 망거는 그냥 망거예요, 사실. 네. 망거는 다른 그 하나 자체로 일종의 그냥 분류가 되는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봉준호가 어떤 감독이지 이 감독인가 저 감독인가 네. 뭐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봉준호가 봉준호에서. 장르다. 네. 그냥 하나의 장르이듯이 네. 이 망고 유닛도 그냥 하나의 장르가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보면은 그러면은 이게 다른 메이커에서는 이거 왜 안 쓰냐 이렇게 좋은 건데 이론적으로도 상당히 좋고요. 근데 잘 쓰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우리가 실제로 뭐 아큐톤이나 뭐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지만 이거 다루기가 굉장히 힘든 유닛들이 몇 있잖아요. 뭐 다이아몬드 특히 뭐 그렇고 이 유닛도 특히 다루기가 굉장히 힘들어서 사실 다른 메이커에서는 거의 줘도 못 쓰는 그렇죠. 거의 그 정도 수준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 얘네가 이제 만드는 과정을 보면은 네. 이 진동판이 고음을 내는 그 가운데 부분은 네. 그러니까 좀 밀도가 높고 네. 좀 이렇게 딱딱하고 네. 그리고 가장자리로 갈수록 좀 약해지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래야지 서로 다른 소리를 낼 수 있을 거잖아요. 이러한 구조가 예. 그 아까 처음에 코난이 말한 예. 뇌의 기저막 구조랑 똑같대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사람의 소리를 듣고서 네. 이 뇌로 전기 신호를 보내는 그 메커니즘을 네. 그대로 지금 이제 스피커에 끌어온 거. 네.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람의 소리를 인지하는, 그러니까 인간 중심적으로 이제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스피커를 만들 때 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최종적으로 측정을 하고 그 다음에 뭐 리스닝 테스트 이런 것들을 하는데 리스닝 테스트가 사실 이제 실제 듣는 사람이 어떻게 듣는 것인가, 어떻게 느끼는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안을 하고 그래서 꼭 그 테스트를 상당히 많이 거치잖아요. 특히 하이엔드 브랜드들이 리스닝 테스트에 많은 공을 들이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망거 박사는 그런 사람이 소리를 인지하는 어떤
그런 패턴이랄까, 그렇죠. 예, 과학적인 어떤 근거들 이런 것들은 이게 실험을 통해서 많이 연구하고 그거를 드라이브 유닛의 역으로 적용하고. 예, 그러니까 지금 그 조셉 망거 박사가 그 예. 남긴 그 기술 백서를 보면은 일반 그 드라이버 유닛은 예, 주파수 도메인에서 그 주파수를 얼마나 플랫하게 가져갈 수 있느냐에 올인을 했는데 네, 사실 그거는 쓸데없다는 게 이분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포유류로서 그 공룡 시대 뭐 이후에도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거는 뒤에서 들리는 그 작은 소리 하나만으로도 네. 그 야생 맹수의 위치를 그렇죠. 알아냄으로써 살아남을 수 있었는데 그렇죠, 이거는 시간 도메인에 관련된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 소리가 뭐 주파수상으로 플랫하고 이거는 사실 생존에는 중요한 게 아니고 네, 그 양쪽 귀에 도달하는 그 미세한 시간 그렇죠. 차이로 인해서 네. 위치를 정확히 가늠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조셉 망거 박사는 우리가 저 자연의 소리, 어떤 악기의 소리가 가장 정확하게 내려면은 그 소리의 출발점이 어디인지, 네, 즉 시간 도메인에서 얼마나 그 임펄스 특성을 그대로 생생하게 보탬 없이 재생할 수 있느냐가 관건인데 네. 그런 면에서 일반 그 다이내믹 일반 드라이버는 예. 하자다 이렇게 본 거죠. 그렇죠. 네,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이런 연구들이 뭐 다양한 부분에 많이 연구가 이루어지기도 하고 제품에 도입도 되긴 하는데 그러니까 코드 일렉트로닉스가 핵심으로 잡은 그 컨셉과 비슷합니다. 보면. 비슷합니다. 예. 예, 예. 그러면은 이 제품에 대해서 이제 전반적인 설명은 이 정도까지 하고 이게 전반적으로 그냥 주파수 대역 자체는 40Hz에서 40kHz. 그렇죠. 예. 그러니까 중간 저역 하한 정도부터 그러니까 초고역 이상까지 재생을 하고요. 중측 임피던스는 4옴. 그다음에 감도는 8-9dB 맞습니다. 정도로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음악을 들어봤는데 몇 가지 좀 녹음을 해봤습니다. 녹음을 해서 들려드리겠는데요. 테스트한 시스템은 저희가 평소에 계속 사용하는 시스템을 사용을 했습니다. 소모디오의 SMS 200 울트라, 그 다음에 코드의 M스케일러. 코드 얘기를 했는데 코드가 있죠. 코드 M스케일러 사용했고요. 그 다음에 마이텍 맨해튼 2 DAC, 그 다음에 패스랩스의 XP12 프리앰프,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일렉트로 콤파니의 AW250R 파워앰프 사용을 해서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곡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I wanna go to bed with arms around me, but wake up on my own. Pretend that I'm still sleeping until you go home. Well, I can't look at you this morning. I should probably have a sign. It says leave right now or quicker. You've overstayed your time. 네, 처음 들으신 곡은 다이도의 Don't Believe in Love. 이 곡 오랜만에 들었는데요. 저는 하만 쪽 연구진들이 레퍼런스로 많이 이렇게 쓰는 곡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저는 이게 처음에 듣고 정말 그 아까 김 편집이 말씀하셨던 그 시간축 정확성, 속도 이런 거에 정말 평생 목숨을 건 조셉 망거 박사의 이론이 이 스피커에 정말 뚜렷하게 적용되지 않았나. 이게 기본적으로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소리가 음악이 무슨 러닝 타임이 줄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반응 속도가 굉장히 그렇죠. 빨라요. 예. 정말 이렇게 깜짝깜짝 놀라게 되는 그런 사운드를 들려줍니다. 예. 지금 코란님이 말한 그 반응 속도가 빠른 것에 대한 체감상의 효과는 뭐냐면은 예. 음악이 되게 생생하다는 거예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바로 앞에서 노래하고 그다음에 그 어떤 악기가 그 저희가 봤을 때 왼쪽 밑에서 예. 이렇게 정확히 핀포인트로 그 맺히고서 거기서 반짝반짝 되는 거는 예. 거의 처음 경험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바로 현장에서 듣는 듯한 그 사실감이 예. 이 스피커의 가장
큰 매력인 것 같아요. 네. 가장 돋보이는 부분이었어요. 네, 맞아요. 특히 이제 고역대에 진짜 잘 안 들리는 대역까지 정말 재생해 주는 게 요즘에 이제 베릴륨이나 뭐 베릴륨 다이아몬드나 이런 소재 그 트위터들이잖아요. 근데 거의 어깨를 겨눌 정도로 맞아요. 막 정말 안 들리던 소리까지 다 들리고, 그리고 정말 초고역은 이제 귀로 들리는 게 아니라 이제 사람이 좀 몸으로 이렇게 분위기로 느껴지는 거잖아요. 앰비언스라고 하는데, 그래서 정말 이렇게 약간 그 스튜디오 레코딩인데 약간 라이브 레코딩 듣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얘네가 선사하는 그 각 이미지라든지 무대, 그러니까 보통 스피커, 일반 스피커 듣다 보면은 저 음색 위주로 평가를 하는 경우가 많곤 한데, 네. 얘는 음색도 중요하지만은 어떤 음장이라든지 예. 이런 면에서 정말 획기적인 것 같아요. 예. 제가 입체감. 이제 입체감. 예. 그러니까 제가 망고 스피커를 뭐 자주 못 들어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정말 색다른 네. 감흥을 지금 선사했습니다. 네. 저도 예전에 한번 망거를 한 번을 리뷰를 해본 적이 있는데, 이번에 또 다시 들어보니까 상당히 좀 놀라운 그런 입체감을 맛볼 수 있었고요. 일단은 두 번째 곡 또 이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두 번째 들으신 곡은 요즘에 이제 가을이라서 이 곡이 계속 땡겨가지고 계속 듣게 되는데요. 로스트로포비치랑 브리튼이 함께 연주한 슈베르트의 아르페지오네 소나타입니다. 이게 좀 옛날 녹음이어가지고 뒤에 백그라운드 노이즈가 좀 있어요. 근데 이 노이즈가 너무 잘 들리네요. 네. 노이즈까지. 음악 신호와 이게 다 섞여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소리까지 정말 리얼하게 들리는데, 그러니까 피아노 건반 소리를 들어보면은 기존에 저희가 이거 리뷰하기 전에 또 그라음으로 들었었잖아요. 그라음도 저 BBC 계열 중에서는 고역이 굉장히 생생하고 탁 트여 있는 그런 스타일인데, 얘는 또 한 차원 또 다른 그런 막 엄청 소름 돋는 그런 입자감, 해상도를 보여주네요. 예. 그러니까 아까 그 다이도 노래도 마찬가지였었는데 예. 이 곡에서도 두 악기가 바로 제 앞에 있는 듯한 예. 그 현장감, 임장감이 진짜 장난이 아니었어요. 예. 그러면서 그 정보량, 어디 빈 공간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공간에 노는 꼴을 못 보는 스피커 같아요. 예. 그냥 다 채워져요. 그것이 뭐 예. 기본 노이즈가 됐든 원음에 섞인 노이즈가 됐든 앰비언스가 됐든 네. 다 들려주는 것 같습니다. 근데 좀 정말 입체적인데 대신에 음색은 좀 서늘하죠. 서늘하고. 약간 시원한. 그렇죠. 예. 그래서 약간 걱정은 이 상태로 오래 듣다 보면 사람 되게 예민해질 것 같아요. 예. 오싹한 느낌이 예. 계속 지속되면은, 그러니까 하여튼 쾌감은 굉장히 높고.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 FHD TV를 보다가 예. 오늘 갑자기 4K를 하면서 네. 갑자기 배우들 뭐 모공까지 다 보이는 예. 그런 느낌을 좀 받았어요. 징그러운 느낌. 네, 그런. 그러니까 약간 징그럽지만 쾌감은 상당한. 그렇죠. 예. 예. 계속해서 또 세 번째 곡을 들어보면서 또 이야기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로 들으신 곡은 제가 요즘에 좀 많이 듣고 있어요. 이게 가을이 되면은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그런 환절기 때 자주 듣게 되는 곡인데 캐논볼 애더리 퀸텟의 어텀 리버스 고엽이라고 그러죠 우리나라 말로. 예, 저는 이 곡 들어보면서 여기 뭐 세션진들이 쟁쟁하거든요. 그러니까 캐논볼 애더리가 알토를 불고 마일스 데이비스, 샘 존스 뭐 이런 사람들 아트 블랙키 드럼 나오는데 초반에 이제 나오는 거는 이게 마일스 데이비스 그 트럼펫이 많이 나오는데 트럼펫의 이게 뮤트 주법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아주 정막의 정적의 그 배경에서 갑자기 빠람 나오는 그 느낌이 굉장히 시원하고 쭉쭉 뻗어요 정말. 그렇죠. 예, 이게 이런 정도의 어떤 직진성이라든가 개방감 있는 고역들은 사실 폰 트위터 이런 쪽에서나 좀 나올 수 있는데 얘는 일반적인 뭐 하이엔드 그런 혼보다도 해상도 훨씬 더 높아요 또. 예, 해상도가 높고 예. 그다음에 그 트랜지언트 특성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순간적으로 치고 빠지는 거. 그래갖고 그렇죠. 트럼펫 딱 나올 때 준비하시고 쏘세요가 아니에요. 예. 그냥 빡. 네, 그럼 살짝 놀라요. 사실 네. 그 음량 크게 틀어놓고 재생하면. 네.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 녹음 당시에 끼어든 노이즈가 앞으로 계속 다가오는데 네, 정말 엄청났습니다. 네, 이렇게 그냥 폭포수처럼 그 음들이 쏟아지나? 예, 예. 와, 이 곡에 이렇게 많은 음들이 있었나? 네.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 들어보면서 느낀 게 그냥 망거가 다 했다. 그렇죠. 망거 드라이브가 다 하고 이 베이스 우퍼는 좀 거들 뿐. 거들 뿐. 네, 그러니까 이게 펄프에다가 카본, 예, 합성해가지고 이게 샌드위치 방식으로 눌러서 만든 진동판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8인치죠 아마. 네. 예. 근데 저역 쪽도 얘와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그 리본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그 반응 속도가 굉장히 빠른 동축이나 트위터들은 그 아래 대역을 책임지고 있는 미디 베이스와 이게 시간축, 정렬 이런 것들이 상당히 힘들잖아요 사실. 그렇죠. 근데 그런 난제들도 있어요 사실. 근데 이 스피커는 그런 부분에서도 자연스러운 네,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했고, 예. 그것 또한 이제 인클로저를 밀폐형으로 함으로써 예. 그러니까 포트형이면은 이제 처음에 어떤 나오는 속도에서 그 시프트가 생길 수가 약간 있는데 딜레이가 생길 그렇죠. 소지가 있죠. 근데 이걸 완전히 이제 밀폐형으로 함으로써 그런 그 어떤 대역 간의 이음매도 상당히 네. 좋게 했고 저역 특성 자체도 상당히 타이트한 그런 맞아요. 점이 나왔습니다. 예. 들어보면 약간 좀 최근 들었던 스피커 중에서는 매직코 같은 약간 그런 유형의 저역이에요. 그렇죠. 예. 깊으면서 타이트하고 빠른. 예. 그래서 이 망거 중고역 드라이버랑 좋은 그런 매칭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아무튼 저희는 오늘 또 아주 재밌는 아주 평소에 보기 힘든 그런 스피커를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리뷰하면서 정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메이저 브랜드에만 좀 이렇게 많이 집중하고 그 외의 브랜드는 약간 좀 꺼려하거나 아예 관심을 안 가지려고 하는 그런 분들도 계신데 정말 전 세계에 정말 독특한 기술과 정말 독특한 사운드를 내주는 브랜드가 찾아오면 정말 많고 그런 브랜드를 찾아 나가는 그런 과정의 즐거움도 상당히 큽니다. 맞습니다. 예. 네, 김 편님 한 말씀 하시죠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이 망고 스피커라는 네. 그 커다란 산이 네. 하나 있었던 거를 네. 제가 너무 늦게 한 것은 아닌가. 네. 그리고 이 사운드가 이 모양만큼이나 독보적이다. 네. 그리고 일반 드라이버 방식으로는 얻을 수 없는 이 망고만의 어떤 세계가 분명히 있었다. 네. 이렇게 감탄하면서 들었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망고의 그 스피커 Z1이죠. Z1 스피커에 대한 리뷰는 여기까지 마치고요.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코난과 김편의 오디오 월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